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들어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뷰 오늘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FSC 김호주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정태근 이사님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살펴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네,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 어떤 섹터인가요? 네, 화장품이요. 왜 이렇게 당황하셨죠? 그게 아니라 어떤 날은 종목 바로 공개하고 어떤 날은 섹터 물어보고 오늘은 네. 초반에 종목 공개처럼 하고 있다가 넋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섹터 물어봐가지고 살짝 당황했네요. 오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섹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뷰티 섹터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또 무비자로 이제 많이 입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물론 이제 실적도 굉장히 지금도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티 섹터에 대해서 괜찮다, 좋다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해당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오픈! APR입니다. 최근에 빨리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제 상승을 사실 좀 오래 기다렸어요. APR 같은 경우 8월 달부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만 원 돌파가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화장품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영향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APR 같은 경우도 상승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되는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10%가량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그동안에 짓눌렸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좀 회복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10% 상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이제 해소하게 되면서 신고가 만드는 영역이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R 가져오고 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APR 같은 경우는 고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200% 성장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220%가 넘는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이 좀 짓눌리지만 않게 된다라면은 계속 주가가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모든 종목들이 이제 북미 쪽 매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사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88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북미 쪽 매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북미를 포함한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한 2,96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매출이 1,355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단일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1,0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는 주력 캐시카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 프라임데이를 비롯한 아마존 매출이 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말 되게 되면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이란지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유럽 아마존에 직접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APR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오늘 APR을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쪽에 한 24만 5천 원까지 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있을 까 생각이 들어서 24만 5천 원 이하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 해외 수출 바탕으로 상승세 이어갔는데 3분기 실적 좋을 거다. 연말 소비 시즌에도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9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오늘 약간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내일 좀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조정 말씀하셨듯이 조정 나오면 바로 매수의 기회로 딱 삼아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맨 끝에 말씀하신 조정 시 매수 기회는 동의를 하고 있고
앞에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답보 상태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화장품 종목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이 됐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세로로 작용될 수 있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들이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APR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호주 대표 종목 블라인드 살펴볼게요. 공개해 주세요. 네, 똑같습니다.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저희 공평하게 섹터를 여쭤봐야 하는데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블라인드 오픈.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또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또 김호수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준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거기에 같이 이제 좀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주도주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이 부담감이 좀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관세 이 협상에 대한 난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의 장비를 이미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의 이제 퀄테스트 그리고 HBM3의 이 출하 이 부분은 이미 벌써 기정화 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HBM4의 퀄테스트까지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GPU용 HBM 여기에 대한 퀄테스트가 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또 퀄테스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 차세대 장비를 이미 벌써 수출을 공급을 할 준비를 벌써 이미 마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런 성향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면은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이제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후에 만약에 내년 1분기에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또 매출이 한 1,200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로 단기적인 부분보다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이렇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감은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확실히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차트 보고 가시면은 이 종목을 제가 이제 7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 9월 들어서 9월 초에 한번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의 양봉 같은 경우에는 출발 준비 완료, 즉 도약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약의 시작이다. 한미반도체 얘기 들어봤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떤 건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현금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만약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하고 이제 지금 현재 9월 달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은 뭐 계속 주식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월 말이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또 추석 연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한 7거래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금요일 시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바로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또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쭉 쉰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 9월달 같은 경우 누가 보아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거든요. 로봇 마찬가지고. 이쪽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그냥 수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란 이유는 단지 수익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8월달 같은 경우에 조선 기자재 쪽이 그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8월 말부터 로봇하고 반도체 쪽 분위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정부분 현금 확보를 하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면은 그쪽으로 빨리 따라잡아서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 조선 매수 못하신 분들, 반도체 매수 못하신 분들 좀 소외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한 템포 쉰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주 뭐 개별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현금 확보 말씀드리면서 다음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월이 바뀌면 또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보유하신 분들 현금 확보하고 수익 실현하고 가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살펴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실적 모멘텀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정태근 기사님 말씀하신 거는 좀 거의 비슷한 성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추석 연휴 이제 실제로 거래일이 한 2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주식 매수를 했다? 근데 물린다. 이러면 사실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석 연휴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다가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상이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비자 있고 그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 회피 업종이라고 할지 아니면 관세의 영향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HBM 장비라든지 뭐 HBM 장비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로봇 장비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나 원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뭐 이제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 이미 4분기에 출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뭐 바이오의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4분기에는 뭐 이벤트가 좀 굉장히 많고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닝 기반, 실적 기반, 즉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가 멈춰있는 상황, 부담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정한 모멘텀이 하나 빵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바로 4분기에 있을 이 실적 발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어닝 시즌은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서 관세 리스크의 영향에 대한 부분, 이 부분보다도 더 큰 가능성을 좀 제시해준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기간 이후 실적 어닝 시즌에 우리는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